우리 까놓고 말해볼까? 말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싸움, 변호사들의 시원한 액션 토론쇼 법까 말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전수련입니다. 오늘 토론에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의 소속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웃음을 위한 두 분의 날선 공격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더 낮춰야 할까요? 현재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찬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네. 저 이거 있습니다. 예. 네.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아주 주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년법이죠.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받는 처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는데 교육수강 같은 게 있고요. 사회봉사 같은 게 있고 이제 가장 중한형으로는 소년원에서 2년 동안 송치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성인들이 받는 법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맞습니다. 있네요.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4세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범죄, 심지어 살인, 성폭력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 소년법은요, 우리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살펴서 교화하고 교정해가지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요걸 가지고 악용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실제 사례를 한두 개 들어드리면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남학생이 나 촉법소년인데 어쩔 거야 때려봐 이러면서 자기한테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 점주랑 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중학생이에요. 필로폰을 사서 동기들하고 투약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마약범죄. 그런 거를 저지르는 경우에 단순히 보호처분, 봉사활동 몇 시간 이런 거 가지고는 교화가 어렵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살 더 낮춰서. 미숙한 학생들이에요. 누구나 다 초보 운전 시절 있잖아요. 받기도 하고 뭐 기수도 내고.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 인생에 있어서 초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휩쓸릴 수도 있고 아직 뭔가 확정적인 자아관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오는 소년 사건 이런 거 보면 경미한 사건이 되게 많아요. 담배 절도, 오토바이 절도해가지고 무면허로 타고 도망다니는 거, 이제 뭐 여학생들은 화장품 이런 거 좀 로드샵에서 훔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케이스를 호섭시키기 위해서 소년법도 개정해야 되고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상 제9조 조문도 바꿔야 되고 이제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불필요한 일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아주 좀 일부의 사건만 놓고 전체로 확대하는 좀 일반화하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나이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춤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옵션이 하나 생길 뿐이지 무조건 단순 절도, 무슨 화장품 훔친 친구들을 무조건 교도소 보낸다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 자체가요. 1953년도에 제정됐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무려 70년 전이에요. 네. 그런데 70년 전 그 소년들에 대한 개념과 지금의 소년들의 개념이 과연 같을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호진 변호사님, 네. 우리가 야근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밤중에 10시, 11시 시달립니다. 네. 어두운 골목길, 중1
덩치가 좋은 남학생 한 5명이서 아이고. 물이 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데요? 심지어는 뭐 담배도 좀 피우고 있다. 그 골목길에 그냥 안전하다, 착하다 생각하고 지나가실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으면 돌아갑니다. 더 이상 그 옛날 개념에 10살, 12살, 13살에 어리고 순수하고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의 나이로 볼 수 없는 시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형사 재판을 못 받으니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네. 8, 9, 10호가 소년원가농단. 네. 8호가 1개월, 9호가 6개월, 10호가 2년이에요. 그 친구들이 느끼기에 거기가 과연 내 집같이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그 친구들은 그거를 형벌, 처벌로 받아들여요. 똑같아요, 어차피. 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교도소 가면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오히려 소년원이 더 조금 적합한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교도소 가면 범죄를 배워갖고 나와요. 아이들이. 네. 예. 중요한 거는 소년원 2년원이 맥스잖아요. 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어려요? 그렇다고 다 면책이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네.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죠. 12살 남자아이가 9살 불과 자기보다 3살 어린 여아에게 유사성행위랑 구강성교를 시키고 말하지 말라고 폭행 협박을 했어요. 네.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촉법소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2년이 맥스 그리고 전과도 없이 깨끗하게 사회에서 살 수 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을 것인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과연 될 것인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효과라는 게 꼭 처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경고의 효과, 암시의 효과, 난 더 이상 촉법소년으로 면제될 수가 없구나. 더 조심해야겠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거 좀 반대합니다. 네네. 우리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니까 네. 깎아놓고 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뭘요? 법 철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배운 이 적이 처벌을 없어요. 굉장히 강화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네. 전혀 아니에요. 이게 범죄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니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법 정책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 만나보면 대부분 다 가정이 불우하거나 사랑을 못 받거나 케어를 못 받거나 사회 시스템적으로 뭔가 부조를 못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로. 물론 잘못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책임을 묻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온전한 이 학생의 이 아이의 책임일까? 우리 사회가 더 이들한테 뭐 베풀어주지 못한 그러한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닐까, 어른들한테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진짜 이 아이들, 비단 이 아이들만의 책임인가. 나의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어린 학생들 교정교화해서 건전한 성인으로 제 몫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강력범죄의 저연령화가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의 연령 자체를 현재 실정에 맞게 한 살 낮추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의 승패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결과는 2대3으로 김희진 변호사님 승리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후배님.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승리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효진 변호사님이 소년 사건 많이 하시다시피 직접 겪으신 것이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어릴 때 좀 잘못을 했더라도 교정교화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진 변호사님이랑 토론해서 너무 좋았고요.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 이제 아이들을 조금 관대하게 그래도 아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사회적인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청소년들을 위한 좀 따뜻한 시선 이런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좀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님 같으세요. 따뜻하게. 여러분은 어떤 변호사님의 의견에 공감하셨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